무더위에도 코리아타운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카페, 한글 간판만 내건 상점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이 최고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여기 미국 CNN의 여성 기자가 직접 한국을 경험한 후 충격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세계 최초의 기술에 압도당한 그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이 아닌 한국이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의 기자 아만다 제임스입니다. 제 일을 하며 정말 다양한 곳을 다녀봤지만 이번 취재는 제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저와 촬영팀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를 탐방하며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시스템을 경험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이 여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일본에 더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음식 문화 때문이었을까요? 일본의 정교함과 세련된 사회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들떠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한 후 저의 모든 기대와 선입견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처음으로 만난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로 도입된 기술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말문이 막힐 정도였죠. 저와 제 팀은 이게 정말 현실인가라는 말을 반복하며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제 평생 이런 혁신을 본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놀라운 기술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까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저 자신에게도 잊지 못할 여정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저의 여정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도쿄로 착륙할 때 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저희 다큐멘터리 팀과 저는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나라의 말이죠. 비행기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바다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저는 팀에게 말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가 일본이에요. 신칸센, 로봇 레스토랑 그리고 고대 사찰의 나라죠. 카메라 담당인 사라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고 음량 담당인 마이크는 장비를 또 한 번 점검하고 있었어요. 정말 100번째 점검은 넘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일본은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깨끗한 거리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오래된 아름다운 사찰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시간에 맞춰 정확히 운행되는 초고속 열차를 타고 도시를 누비는 제 모습을 그렸고 로봇들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서빙하고 사람들이 길모퉁이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도 기대했어요. 짐을 챙기면서 팀에게 말했어요. 지하철 시스템만 봐도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읽은 모든 자료에 따르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래요. 저희는 촬영 일정도 완벽하게 짜놨죠. 전통과 기술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일본의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완벽한 조화를 담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꿈과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난관은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찾아왔어요. 지하철 노선도는 마치 알록달록한 거미줄처럼 여기저기 얽혀 있었고 대부분의 표지판은 일본어로만 적혀 있었어요.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영어 번역은 너무 작아서 찾기 어려웠어요. 저기 호텔로 가려면 무슨 노선을 타야 하죠? 사라가 색색의 선들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어요. 저희는 1시간을 넘게 헤맸고 무거운 카메라 장비 때문에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겨우 맞는 열차를 찾았지만 너무 붐벼서 장비를 겨우겨우 밀어 넣었어요. 다음 날은 더 큰 난관이 있었어요. 많은 장소에서 촬영 허가가 필요했는데 그걸 받는 일이 악몽 같았거든요. 여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끝없이 서류를 작성해야 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저희가 아는 기본적인 일본어도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아침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 사흘이나 저희 일정을 잡아먹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도쿄의 유명한 절이었어요. 장비를 세팅하던 중 나이 지긋한 보안요원이 다가오더니 손을 휘저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촬영 허가서를 받기까지 꼬박 사흘이 걸렸는데도 그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자꾸만 지적했죠. 프로듀서인 사라가 서툰 일본어로 설명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장비를 정리하고 자리를 떠야 했고 또 한 번 아침 시간이 관료주의 때문에 허비되고 말았어요. 오후가 되니 배고프고 지쳤어요. 작은 식당을 찾아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담배 연기가 우르르 덮쳤어요. 구석에선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이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일본이 타인을 배려하는 나라라는 기사를 수도 없이 읽었었는데 이 모습은 전혀 그런 이미지와 맞지 않았어요. 결국 근처 공원에서 편의점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어요.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치부야에서 촬영을 하던 중 옆 구석에 모여있는 청소년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도쿄 키즈라 불리는 아이들이었는데 집을 떠나거나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었죠. 화려한 네온 사인과 고급 상점들 사이에서 그들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싶었지만 통역사가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민감한 문제라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꺼려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녁을 시키려고 했지만 또다시 일본의 유명한 효율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배달 앱은 전부 일본어로만 되어 있었고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주문을 겨우 했지만 단순한 식사가 배달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사라와 저는 호텔 방에서 지난 며칠간의 촬영 영상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려면 아직도 필요한 장면이 절반도 안 채워진 상태였어요. 이해가 안 가 사라가 휴대폰을 스크롤하면서 말했어요. 모든 여행 블로그, 모든 영상, 모든 기사에서 일본을 완벽한 곳으로 그려냈잖아.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걸까? 저는 여전히 헷갈리기만 한 지하철 노선도 단단한 일을 처리하는데도 끝없이 이어지는 서류 작업, 그리고 영어 지원이 거의 없는 많은 장소들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모든 시스템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며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를 기대했죠.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일본은 그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스스로의 모순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죠. 다음날 아침, 우리는 호텔 방에서 팀 미팅을 가졌어요. 벽이 얇아서 복도에서 다른 투숙객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어요. 다큐멘터리 마감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일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본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접근 방식을 바꿔야겠어요. 제가 결심하듯 말했어요. 우리가 상상한 일본을 찾는 대신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본을 기록합시다.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이 새로운 방향이 과연 성공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또다시 촬영 장비를 챙기면서 저는 자연스레 다음 목적지인 한국을 생각하게 됐어. 거긴 좀 다를까요? 아니면 또다시 실망을 겪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지금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일본을 담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했어요. 우리 팀은 기대 없이 한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던 그 순간이 생생해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살짝 흔들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착륙 충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뭘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죠. 일본에서 겪었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기대를 너무 키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공항이 청결함이었어요. 밝은 조명 아래 공항이 반짝였고 공기는 신선하고 차가웠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다른 공항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천장은 높이 솟아있었고 거대한 창문들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바닥에서부터 벽까지 모든 게 반짝반짝 깨끗했어요. 세관을 통과하는 것도 예상외로 쉬웠어요. 일본에서는 서류 작업 때문에 몇 시간을 허비하고 혼란스러운 직원들과 씨름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세관 직원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촬영 장비도 빠르게 처리해줬어. 게다가 영어도 유창하게 해서 서울의 여러 장소에서 촬영하기 좋은 시간대에 대한 팁도 알려주더라고요. 일본에서 언어 장벽 때문에 고생했던 사라와 저는 서로 고마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진짜 놀라운 건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해하려 할 때였어요. 일본에서는 복잡한 지도와 헷갈리는 티켓 기계 때문에 몇 시간씩 좌절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전혀 달랐어요. 표지판이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완벽한 영어까지 제공되더라고요. 티켓 기계도 크고 명확한 버튼이 있고 화면에는 티켓을 어떻게 사는지 애니메이션으로 친절하게 설명이 나왔어요. 장비를 챙겨서 공항 출구로 나가려는데 자동문이 열리면서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비가 오면 비싼 촬영 장비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요. 잠시 멈춰서서 다른 여행객들이 비를 뚫고 택시로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장비를 어떻게 비에서 보호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장비와 씨름하고 있을 때 택시 승강장 근처 가게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나이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파란 앞치마에 가게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우리에게 큰 우산을 들고 다가왔어요. 이거 쓰세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하며 우산을 내밀었어요. 저는 우산을 받을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녀는 계속 권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산 손잡이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서둘러 가게로 돌아갔어요. 차라와 저는 서로 놀라서 쳐다봤어요. 일본에서 몇 주 동안 외국인처럼 느끼고 있었는데 이 작은 친절한 행동이 제게는 크게 다가왔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우산 하나일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의미를 주잖아요. 특히 지치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빌려온 우산 덕분에 장비를 무사히 택시에 실을 수 있었어요. 택시 기사도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서 짐을 실어줬어요. 그는 서툰 영어로도 쾌활하게 대화를 이어갔고 서울의 랜드마크를 가리키며 자신이 좋아하는 맛집들을 알려줬어요.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마를 창문에 대고 빗속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네온 사인들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색색의 빛쇼를 펼치고 있었어요. 회색 하늘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솟아있었고 그 표면은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도시가 얼마나 활기차 보였는가였어요.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은 우산을 나눠 쓰거나 상점 사이를 오가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속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 설렘은 우리가 처음 이 여행을 계획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았어요. 아마 서울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기가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마법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일지도요. 저녁 공기가 습기로 무겁게 느껴졌을 때 저희 주 카메라 배터리 잔량을 확인했어요. 20% 남았네라고 저 혼자 중얼거리듯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해가 뜨자마자 촬영을 시작해서 서울의 바쁜 거리를 찍고 있었는데 이제 피로가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하늘은 어두운 보랏빛으로 변했고 거리에는 네온사인과 환하게 빛나는 상점들로 가득 찼어요. 호텔로 돌아가죠 라고 사운드 엔지니어인 사라가 제안했어요. 그녀는 어깨에 얹힌 무거운 마이크 장비를 조정하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아직 저녁도 먹지 못했고 하루 종일 걷느라 발이 아파왔거든요.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 했는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있었어요. 주위의 좁은 거리들은 낮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고 창문들은 가게에서 나오는 화려한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골목 하나를 들어가면 또 다른 골목이 나오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됐어요. 이쪽인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말하며 음식 갑판대로 가득한 거리를 가리켰어요. 구운 고기와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코를 자극하면서 저희의 텅 빈 배를 더욱 자극했어요. 하지만 10분 정도 걸었는데도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카메라 장비는 걸을수록 더 무겁게 느껴졌고 저희는 점점 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진작에 경로를 표시했어야 했는데 라고 카메라맨인 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좋은 영상을 찍겠다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희는 간판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때 슬슬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하던 찰나 작은 편의점 앞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노부부를 발견했어요. 그 부인께서는 보라색 스웨터를 입고 계셨고 남편분은 깔끔한 회색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저희 얼굴에 드러난 걱정을 보셨는지 그분들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호텔 그 부인께서 영어로 물으시며 손을 베개처럼 포개고 잠자는 신용을 하셨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고 안도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남편분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열었어요. 간단한 영어와 손짓, 번역된 메시지를 통해 저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분들은 길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저희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직접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번역 앱을 통해 자신을 김영희라고 소개하신 그 부인은 저를 손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는데 꼭 할머니가 손녀를 돌보듯 부드럽게 잡아주셨어요. 남편분은 저의 장비를 든 저희가 지나가기 편하도록 사람들 사이 길을 터주시며 앞서 걸으셨어요. 걸어가는 동안 김씨 부인은 여러 상점과 식당을 가리키며 그곳들의 한국어 이름을 알려주시려 했어요.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와 인내심, 가득한 몸짓 덕분에 안전하고 돌봄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김씨 아저씨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시며 저희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해 주셨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으셔서 저희도 웃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한 후에도 그분들은 바로 떠나지 않으셨어요. 저희와 함께 노선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어느 열차를 타야 하는지도 확인해 주셨어요. 심지어 저희가 타는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열차를 타기 직전 김씨 부인은 작은 한국 사탕 한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며 살짝 두드려 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하고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며 자랑스럽게 웃으셨어요. 열차 문이 닫힐 때 저희는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었고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어요. 트레이스 가득했던 상황이 저희 여행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로 바뀌었어요. 날 밤 호텔로 돌아와 팀원들과 함께 그 사탕을 나눠 먹으면서 저희는 이 경험을 통해 서울의 특별한 점을 새삼 느꼈어요. 그건 멋진 건물이나 발전된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따뜻함 덕분이었어요. 그 순간 길을 잃어버린 덕분에 저희는 더 소중한 무언가를 찾은 거였어요. 바로 한국의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호텔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김씨 부부를 떠올렸어요. 그분들은 단지 길을 잃은 외국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저희를 그들의 도시로 환영해 주신 거였어요. 가끔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오히려 최고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의 기술적 경이로움을 더 많이 탐험할수록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치 제가 미래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가 팀과 함께 여행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것들을 하나씩 말해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건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버스 시간표도 헷갈리고 기차도 자주 지연돼서 늘 고생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게 완벽하게 맞춰진 춤처럼 척척 돌아가더라고요. 교통카드 사용법도 간단해서 그저 터치하고 지나가면 끝이었고 복잡한 티켓 기계나 헷갈리는 구역 같은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지하철역 자체도 마치 작은 지하도시 같았어요. 여러 언어로 표시된 디지털 안내판이 몇 초 후에 다음 열차가 도착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 예측이 항상 맞았어요. 몇 번이나 손목시계를 확인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죠. 안내판에서 말한 대로 열차가 딱 도착했을 때마다 정말 신기했어요. 지하철 내부에는 큰 디지털 지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고 있는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들이 단순히 정류장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근처 관광 명소나 버스 환승 정보, 심지어 어느 출구로 나가면 목적지와 더 가까운지도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촬영 장비를 많이 들고 다니니까 이 기능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음식을 배달받거나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는 게 참 번거로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이걸 배달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팀이 촬영을 마치고 너무 지쳐서 나가서 먹을 힘이 없을 때 배달 서비스를 한번 써보자고 했어요. 영어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간단한 앱을 이용해서 저녁을 주문하고 촬영 장비용 긴급 배터리도 주문하고 감기에 걸린 음향 기술자를 위해 감기약까지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는 핸드폰에서 실시간으로 주문이 어디까지 왔는지 추적할 수 있었는데 지도에서 작은 점들이 저희에게 점점 다가오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배달원들이 차례차례 도착했는데 그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어요. 음식은 뜨끈하게 도착했고 배터리도 우리가 필요했던 딱 그 제품이었고 약도 빨리 와서 음향 기술자가 자기 전에 바로 복용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24시간 가능했고 추적 기능도 너무 정밀해서 언제 내려가서 물건을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이 기술은 단순히 편리한 것 이상이었어요. 일상생활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켜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장을 보고 학생들은 공부 모임에서 함께 음식을 시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시스템이 너무 매끄럽게 작동해서 마치 늘 그랬던 것처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기술 발전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서로에게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어요. 음식이 도착했을 때 배달원은 여전히 친절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따뜻한 미소까지 건네주더라고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터치가 살아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노인들을 배려해 신호등 시간을 조절해주는 교차로 그리고 이동 중인 버스에서도 잘 터지는 공공 와이파이까지 우리가 탐험할수록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적용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지를 깊이 고민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영화 제작자라서 다른 나라에서 봤던 것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전통과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느라 고군분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여기는 전통과 현대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덕분에 이 사회는 굉장히 발전된 동시에 인간적인 면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지금 서울 호텔 방에 앉아 아시아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여행이 처음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네요. 처음 팀에서 이 여행을 계획할 때만 해도 일본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뜻밖의 일들이 많잖아요. 아래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고 있자니 서울에서의 첫날 밤이 생각나요. 그때 비가 오는 와중에 친절한 가게 주인이 우산을 챙겨주셨던 일이요. 별거 아닌 작은 일이었지만 그게 이후로 벌어진 모든 일들의 분위기를 딱 잡아줬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기술과 인간의 친절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두 나라에서 찍은 영상을 쭉 훑어봤어요. 그 대비가 너무 뚜렷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아름다운 사찰과 번화한 거리를 담아냈지만 지하철 시스템 때문에 고생했던 모습이나 도쿄 거리에서 봤던 홈리스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었죠. 칠레 흡연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이나 촬영 허가를 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일들도요. 그 영상을 보니 일본에 대해 가졌던 높은 기대가 현실에 부딪혀 조금씩 무너졌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영상을 넘길 때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노부부가 떠오르네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기차를 탈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모습이요. 그리고 영상 속에선 팀원들이 놀라운 배달 앱을 쓰면서 심야 간식부터 촬영 장비까지 몇 시간 만에 배달받던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더 편리하고 나아지게 만드는지에 있죠. 지하철역에는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어서 저희 같은 방문객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배달 서비스는 너무 잘 돼 있어서 필요한 걸 언제든지 바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마법 같은 순간들은 카메라로는 완전히 담을 수 없었던 작은 순간들에 있어요.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이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려는 모습들이요. 최신 기술이 단순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쓰이는 점이요.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완벽한 균형이랄까요. 전통시장을 다녔을 때가 생각나요.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고객들과 대화하는 김치 파는 할머니들 모습이요. 또는 고요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는 오래된 사찰들이요. 한국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그 문화를 더 잘 살리고 있더라고요. 돌아보니 우리 팀은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좋은 사회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보유하거나 전통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발전을 통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거요. 한국은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과 따뜻한 미소, 자율주행 버스와 도움의 손길, 디지털 편리함과 인간적인 연결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내일이면 장비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저희는 나라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단순히 멋진 건물을 세우거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발전과 따뜻한 마음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거려. 그리고 그 발전이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집에 돌아가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길을 찾아주신 그 노부부 이야기를 할 거고 저희를 놀라게 했던 자율주행 버스 이야기도 할 거예요. 또 배달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했는지도 말할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미래가 꼭 차갑고 멀게 느껴질 필요는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따뜻하고 환영받는 기분을 주는 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요.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처럼요. 우리의 한국 체험 영상이 미국에 보도되자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친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산을 건네준 한국인의 사소한 배려는 큰 화제가 되었죠. 미국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따뜻한 공동체임을 새롭게 발견하며 한국의 정치인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미국 내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일부는 한국을 가까운 미래의 모습으로 비유하며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룬 한국의 사회가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도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은 정말 남다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놀라움과 감동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상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죠. 공항에서의 친절한 안내, 복잡하지 않은 대중교통, 신속한 배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주 무심코 넘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네요. 한국의 정치인 문화가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일상의 작은 친절이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자주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과 편리함뿐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매력이 발휘되는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것은 우리가 가진 강점은 단순한 기술과 발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치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우리 문화와 일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동시에 더 나은 한국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배려와 친절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